지금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충격 때문에 놀란 심정을 진정시키기도 어렵고 어디 속 시원히 말을 할 데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러 왔어요. 저는 신혼생활 중인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오빠는 30대 중반이고 새언니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린 30대 초반입니다. 제 결혼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오빠가 갑자기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며 집에 데리고 오더니 2달 만에 바로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네요. 전 오빠의 지나치게 빠른 결혼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뭐 어쩌겠나요. 본인들이 그토록 해야겠다는데 말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리 환영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결국은 승낙하셨죠. 그렇지만 결혼 후 오빠 내외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또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하고 하여튼 걱정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전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구나 싶어서 새언니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또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역할을 잘 해내는 새언니가 무척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친정과 다른 지역에서 살고 부모님과 오빠 내외는 같은 동네의 다른 집에서 살아요.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죠. 친정 오빠는 대기업 다니고요. 새언니는 전업주부예요. 오빠가 혼전에 70평이 좀 넘는 괜찮은 집도 있고 살림들도 다 있고 해서 그 집에다 그대로 신혼살림을 차렸고 새언니는 가구 몇 개 해와서 오빠랑 살게 되었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저희 부모님들 때문에 예단과 혼수는 진짜 초간단으로 진행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으시고요. 지역에서 성공하시고 나름 명성도 있으시고 두 분 다 지금도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받고 그런 거는 싫어하세요. 자식들한테 주는 거 좋아하시고 누군가에게 1개 받으면 10개를 되돌려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돈댁도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그럭저럭 넉넉한 집안이에요. 일단 양쪽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언니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친정오빠가 새언니한테 막 헤어지자고 하고 집 키도 바꿔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새언니는 시댁으로 그러니까 저희 친정에 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간 오빠랑 새언니랑 정말 많이 싸웠대요. 그때마다 새언니가 오빠한테 심한 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집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엔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간 오빠 부부의 이런 사정을 저희 친정엄마는 알고 계셨고 아빠는 모르고 계셨다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 아빠까지 다 아시게 되어서 일이 엄청 커졌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희 오빠도 성격이 좀 욱하고 불같고 그런 면이 적잖아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대신에 또 한편으론 마음이 약해서 화를 내놓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먼저 숙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가 이번에도 그러겠지 싶어서 새언니더러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다만 새언니가 속이 상하더라도 남편한테 험한 말을 퍼붓고 집을 나간 건 잘못이니까 다음부턴 그러지 마시라고 좋게 말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보수적인 편이시고 아빠는 특히 집안 체면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셔서 아마 이번 일로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오빠나 아빠는 우리 집안에서 이혼이라던가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테니까 새언니는 너무 걱정 말라고 제가 엄마랑 얘기를 잘 해볼 테니까 오빠랑 잘 해결해 보시라고 새언니에게 말을 하고 저는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부부의 일에 너무 개입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막 우시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 듣고 나니까 제 머리가 멍하네요. 아직까지도 말이죠. 오빠 부부가 결혼하기 전 웨딩 촬영을 할 때 우연히 오빠가 새언니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울려대는 문자들이 있기에 보았더니 세상에나 그게 다 빚독촉 문자들이었대요. 참고로 저희 오빠는 법적인 서류나 금융 관련 쪽으로는 겁이 많고 엄청 꼼꼼한 편이에요. 오빠가 새언니한테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새언니는 막 화를 내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했고 오빠는 웨딩 촬영 때문에 그날은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 후 결혼식 날 저희 부모님께서는 축의금 들어온 것 중에서 1,000만 원을 오빠 부부에게 건네주시면서 일부는 신혼여행의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고 잘 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오빠는 그 돈을 새언니한테 주면서 빚 있는 거 해결하라고 했고요. 후에 살면서 그 문제가 해결은 되었는지, 빚은 어쩌다가 생겼는지, 이젠 그거 다 갚았는지, 남았는지, 어쨌는지 오빠가 물어볼 때마다 새언니는 험한 말을 하면서 다툰 후 집을 나가곤 했었다네요.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오빠는 더 이상은 새언니랑 같이 못 살겠다 싶어서 자초지종을 엄마한테 다 얘기해버렸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새언니랑 오빠를 최대한 달래고 화해시키고 그랬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이 싸운 적도 있었다네요. 오빠는 자기 혼자 돈을 버는데 생활비며 이런 거 새언니에게 물어볼 때마다 한 번도 안 가르쳐준다고 의심된다고 막 그러고, 새언니는 오빠 보고 아내인 자신을 왜 그렇게 의심하냐고 막 따지고, 하여튼 참 살벌하게 난리치는 거 엄마가 수습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이 결국은 갈라서겠다며 엄마를 집에 오시라고 하기에 엄마가 오빠네 집으로 직접 갔죠. 가보니 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오빠는 얼굴이 붓고 목이 긁혀서 상처가 나 있고 그랬답니다. 너무 놀란 엄마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 새언니가 그랬다고. 엄마는 화가 나서 새언니한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만드냐고 막 야단을 치셨는데 옆에서 오빠가 말하길 이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오빠 진짜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고 거기다 운동도 좋아해서 힘도 세고 터프한 편인데도 그간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나 봐요. 오빠 말에 의하면 새언니는 화가 나면 오빠의 뺨부터 양쪽 다 갈긴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발로 공격하고 긁고 치고 핥히고. 저희 엄마가 위장 기능이 좀 약하신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사도 잘 못하시고요. 그날 엄마께서는 오빠의 상처들을 보시고 갑자기 목으로 신물이 올라와서 물을 한 잔 먹으러 부엌에 갔는데 바로 그 사이에 새언니가 짐을 싸서 나오더래요. 새언니는 저희 엄마도 쳐다도 안 보고 오빠한테다 서류 보낼 테니까 당신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엄마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리지도 못하셨고요. 이후 새언니의 친정에도 연락했는데 사돈댁 어른들도 새언니의 성격을 아시는지 손을 못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오빠랑 새언니는 또 어찌어찌 화해했다고 하면서 새언니가 엄마한테 어머니 저희 이제 화해했어요 라면서 문자도 보내고 새언니는 서류 같은 건 애시당초 작성하지도 않았대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답니다. 지난 5개월간 말이죠. 오빠랑 새언니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더 자세한 내용들까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새언니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오빠한테 진수성찬 차려주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오빠더러 네가 차려먹고 회사를 가든지 말든지 해라 고 말하고, 자기가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오빠가 일찍 퇴근하고 돌아오면 잔소리 막 퍼붓고 오빠는 어쩌다 회식이라도 있으면 새언니한테 미리 다 보고해야 되고, 하지만 새언니는 부부 동반으로 어디 나가면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할 정도로 오빠 비위를 잘 맞춰주며 좋은 아내인 척 연기를 하고,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술 취한 오빠한테 술 먹었으면 곱게 자라 고 하고선 물 한 잔도 안 주고 화나면 짐 싸서 집을 나가서는 2, 3일 동안 사우나 같은 곳에 가 있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맨날 저희 오빠가 새언니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온 모양이에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에 새언니가 또 집을 나갔고 저희 엄마가 새언니한테 연락해서는 달래고 해서 들어오게 했는데요. 새언니는 들어온 그날 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진짜 무슨 저런. 오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현관 키도 바꿔버리고 자기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우긴 것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그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까지 다 말씀드리게 되었대요.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아빠한테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게 된 거더라고요. 오빠가 새언니를 안 만나주니 새언니는 마음이 급해져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죠. 엄마는 새언니 보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냐고,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시면서 막 오열하시고,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만 계시던 저희 아빠. 새언니 얼굴을 쳐다도 안 보시면서 조용히 그러셨대요. 이쯤에서 조용히 정리하거라. 너도 너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집은 이런 경우가 없다. 미안하지만 우린 널 받아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새언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어제 오빠가 차 불러서 새언니의 짐을 싸서는 창고로 보냈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합의든 소송이든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언니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빌겠다는 입장이네요.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를 졌다고 좋은 시부모님 남편 좋은 집안에 시집와서 풍비박산 일으킨 것 같다고 자기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요. 새언니는 오빠랑 아무리 싸우고 집 나오고 그래도 오빠가 진짜로 갈라서자는 소리는 안 할 거라는 거 알아서 오빠한테 더 함부로 했다고. 그래서 정말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변하겠다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 며칠째 아파트 밖에서 기다립니다. 지금 새언니는 갈 데가 없어서 며칠째 집 근처를 배회하는 모양이에요. 새언니네 친정은 사부인께서 새엄마이신데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새언니의 저런 괴팍한 성격을 도저히 못 이기고 그래서 새언니가 다시 들어와서 살면 남편이랑은 못 산다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언니는 본인의 친정아빠가 정말 무서워서 친정에는 못 간다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이후의 상황이 너무 두렵네요. 저희 신랑은 무조건 오빠 부부를 이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아무 잘못도 없는 오빠가 안 좋은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야 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냥 새언니가 조금만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만 들어요. 지금에 와선 하나마나한 소리지만 제가 그동안 보아온 새언니의 모습은 오빠랑 어른들을 정말 잘 챙겨주고 잘 맞춰주고 넉살 좋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전 이 상황이 더욱 믿기지가 않고 충격 속에서 멍하기만 하네요. 게다가 그 모든 모습이 다 새언니의 가식적인 연기였다니. 부부 상담 그런 걸 통해서 고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들고 새언니의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지금 오빠 부부가 화해한다고 해도 과연 새언니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맏며느리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하여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얻고자 합니다. 새언니는 정말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그간 저희 가족들한테 진 마음의 빚을 갚으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매달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찌해야 하나요? 무엇보다 오빠가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연락을 자주 하는데요. 저 역시 뭐라고 해결책을 말해줘야 할지 정말 고민되기만 합니다. 후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일처럼 읽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말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오빠 부부는 결국 법원에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새언니는 끝까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빠가 이거 도장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그냥 우리 둘이서 조용히 끝내자고 말해서 결국은 찍었답니다. 부부가 같이 서류를 제출한 그날 새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일단 찍기는 찍었는데 아직 확정되려면 한 달이 남았으니 그 안에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자신을 잘 지켜봐 달라고 저한테 애원하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나요? 그저 왜 그랬었냐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작에 좀 적당히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몇 분들께서는 제가 저희 시댁에다 울 오빠가 이혼남이 되었다는 걸 알리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새언니 편을 들면서 이혼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조용했던 저희 친정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한순간 오빠가 안 좋은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섭기만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심정에서 올린 글이었는데 제 글솜씨가 부족했던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또한 저희 시댁 어른들은 이해심이 깊으신 분들이시라서 이런 문제에 말씀드리는 거 괜찮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새언니를 다시 받아줄 수는 없지만 아들이 이혼남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새 출발해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면
그런 경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한결 마음 편해 하시네요. 다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새언니가 저희 오빠나 부모님을 매일같이 찾아오고 빌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족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진 않을까 그게 걱정되네요. 특히 저희 엄마가 몸도 마음도 약하신 분이라서요. 제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리고 오빠도 어서 기운을 차렸으면 합니다. 게다가 사돈 어르신도 지금 작은 수술로 병원에 계시느라 딸과 사위가 저렇게 된 사실을 아직 모르신다고 하던데 조만간 알게 되시면 또 한바탕 일이 생길 것만 같네요. 아휴, 뭐 어쩌겠어요. 모쪼록 잘 수습되고 조용히 끝났으면 하고 바랄 수밖에요.